안녕하세요. 농업은 예성의 변호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해당 항목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2월 19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25년 2월 6일 날 통상임금 노동부 지침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먼저 개별 항목을 보기 전에 잠깐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임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고, 이 임금 중에서 가운데 조그만 동그라미, 이게 통상임금이거든요. 회사에 지급하는 대부분은 임금에 해당되고요. 그렇다면 퇴직금의 대상이고요. 그 중에서 통상임금,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근데 회사에 지급하는 것 중에 이 원 밖에 있는 거, 임금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거, 은혜적, 호의적 금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임금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그 개별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임금에 대한 정의만 한번 살펴보면 임금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가 근로의 대가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여야 되고요. 계속성, 정기성이라는 지급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임금이라고 판단되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 지급 의무입니다.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으면 논란이 없겠죠. 근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없는데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케이스가 이제 관행의 성립인데 과연 이게 관행의 성립인지 아닌지는 개별 사안으로 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이전 영상에 자세히 되어 있고 마지막에 관련 영상으로 저희가 게시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항목에 대해서 임금 여부,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급. 당연히 임금에 해당되고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술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각종 명칭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와 관련된 그 해당자들의 지급하는 거 당연히 임금이고 통상임금에 해당되고요. 세 가지 비과세 대표적인 식대, 차량유지, 보육수당 다 같이 임금이면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근데 식대 같은 경우 제가 질문받는 게 출근일수에 따라 좀 달라지는 출근일수 곱하기 7,000원, 8,000원, 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되고요. 차량유지비는 잠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명칭만 차량유지비, 제가 말씀드린 건 매월 일정액이 나가는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로 차량의 어떤 유류비라든지 주행 거리를 계산해서 실제로 실비 변상에 대한 차량 유지비는 임금성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로와 수반되는 실비 변상을 해주는 이런 거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주는 거 모두 해당되고요. 가족수당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5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말만 가족수당이 실질은 그 형태는 가족수당이 아니거든요. 모두 임금에도 해당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진짜 가족수당, 배우자는 5만 원, 자녀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는 해당되고 통상임금은 아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이유는 그 조건, 가족수라는 조건이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률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만근수당. 이번 달에 개근한 경우에 3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임금에는 해당이 되고 이전에는 통상임금은 아니었어요. 고정성이 없다고 해서. 근데 이제 고정성이 폐지된 이후로 24년 12월 18일 이후로는 이제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정기상여입니다. 정기상여는 재직자 기준으로 나가는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 자, 이것 임금이고요. 통상임금은 아니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바뀌어서 현재는 이제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되고요. 퇴직 시 일할 계산해주는 정기상여는 원래부터 임금에도 해당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상여랑 휴가비는 좀 같은 속성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 명절상여하고 이 휴가비에 지급 의무가 있는 케이스, 이거는 이제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자만 나가더라도 이제 바뀌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 이 지급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임금성은 지급 의무가 있으면 원래 인정된 거고 그러면 기존에는
통상임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통상임금으로도 인정이 된다. 근데 명절상여나 휴가비가 지급 의무가 없는 케이스, 이 지급 의무가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애초에 임금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임금이 아니면 결국은 통상임금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성과, 이건 뭐 이번 전통적으로 논란이 많은 거죠. 판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떤 일정 기준을 달성할 때 지급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의무가 있다. 지급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임금이다 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그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이던데,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얘기는 그 온전히 근로만 제공을 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게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센티브 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을 다 채워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어떤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 추가 조건이 있죠.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아닌 거고요. 근데 다만 뭐 100%는 최소 지급분을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을 차등 지급하는 케이스, 이럴 경우에 그 최소 지급분 100%에 해당되는 건 그 해당 금액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인센티브 성과가 경영성과인데 지급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 얘기는 별도 기준도 없으면서 그때그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어떤 회사나 경영자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관행도 성립하지 않았다. 이러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고수당, 무제수당, 품질수당 여러 가지 명칭을 쓰지만 이 얘기는 소정근로 이외에 추가적인 달성 시에 지급하겠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죠. 소정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고가 안 나야 되고 재해가 없어야 되고 불량률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놨다라면 이건 임금은 맞는데 통상임금은 아니다. 왜냐?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고정 OT, 매월 뭐 20시간, 뭐 3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건 임금은 맞는데 통상임금은 아니다. 왜냐? 연장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실제 발생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은 맞지만 통상임금은 아니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논란이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이거는 판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지급 형태에 따라서 또 개별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세모를 쳐놨습니다. 세모를 쳐놨는데 대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19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세모지만 임금이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 그럼 당연히 통상임금도 포함되지 않겠죠. 다음 출장비. 출장비는 실제 출장 가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실비 지원이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통상임금도 아니다. 다음 통신비. 통신비 두 가지를 해놨는데 전 직원한테 그냥 일정 금액을 줘요. 이거는 거의 논란 없이 임금에도 해당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됩니다. 근데 어떤 일정 기준을 좀 마련해놨는데 뭐 영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만 5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세모예요. 세모. 이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판단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실비 지원이냐 아니냐의 판단입니다. 실제 실비, 근무에 부수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이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아닐 거고요. 그게 아닌데 정액으로 나간다면 임금에도 해당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경조금, 학자금. 이 부분은 실비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갈 거고요. 경조금은 일정 금액이 나갈 건데 이거는 순수하게 은혜적 금품이라고 해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생일지원금, 단체보험료, 개인연금 지원금.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회사에 바로 납부하는 것도 다 포함이에요.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서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나이나 이런 거다 책정해서 지급하는 그 금액, 보험료로 바로 납부하는 거죠. 이것도 대세는 임금에도 해당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되라는 게 대상인데 간혹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도 해서 제가 세모를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현재 흐름은 임금에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약간 이제 명칭이 다른 걸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명칭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어떤 속성의 기준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준 판단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예선과 인사합시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이 관련된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